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다시 돌아온 분한부의 조혜지 유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약 7년여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사실 그 부담에 저희가 이기지를 못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원래 복귀전에서는 조금 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자연의 섭리죠. 그게 그도 그럴 것이 바이에른 뮌헨도 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바이에른 뮌헨이 연예인이요? 쉽게 가져가는 경기 아니었겠냐 생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제 라입지히가 한 방 먹였죠. 근데 또 저희가 한번 말씀을 저희가 강조를 한번 해드렸던 게 올모가 그냥 장난 아니다, 그냥 월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주 올모가 헤트트릭을 때려버리면서 그냥 발라놨어요. 다니 올모의 원맨쇼였고 사실은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력이 사실은 좀 뮌헨이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반면에 라입지히는 굉장히 좋았고 그 원흉 있죠, 원흉 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티스텔은 절대 뮌헨에서 원탑 자리에 설 만한 급의 선수가 아니다. 그런데 트랜스퍼막을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마티스텔을 올해 이제 뮌헨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되게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로 계속 꼽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마티스텔이 계속 경기에 나오는 한 뮌헨이 우승을 다시 할 수는 없다. 근데 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해리 케인 같은 득점 뭐 다 말씀했대. 득점 머신이 와야 된다. 네.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할 수 있는 득점 머신이 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사실은 케인 커넥션이, 그러니까 케인 링크가 이제 많이 좀 깨져 있었을 때였어요. 좀 안 간다, 복잡하게 그렇게 자꾸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죠. 하지만 뮌헨이 데려왔습니다. 결국에는 해리 케인이 데려왔고 저희가 녹음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독일행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로 메디컬 체크하고 바로 이제 벤치에 앉았죠. 근데 사실 그 해리 카네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미 그 재수 씨가 와가지고 뭐 부동산 보고 막 그랬다는 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뮌헨에 온다 이랬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뒤집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잔류한다 그래가지고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왔어요. 잔류 의지 케인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바이에른 뮌헨한테는 그 레반도프스키의 그 강한 그 채취랄까요?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원탑 스트라이커를 진짜 잘 쓰는 그런 팀인데 그런 선택지가 사실 해리 카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리 카네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320경기에 출전해서 몇 골 넣었는지 아십니까? 그 리그 경기 공식 대회 다 포함해가지고 280골을 넣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슈퍼컵 리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제 분한보의 특징이 원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한보는 뭐 편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시간을 그냥 풀로 때려버리고 그걸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장감이죠, 현장감. 그 마치 경기와 같다. 거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예를 들면은 뭐 침착맨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라이브를 하면 한 4시간씩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4시간이 다 재밌진 않아요. 그걸 편집을 해서 올려야 이제 비로소 재밌는 그렇죠. 방송이 탄생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분한보는 상당히 앞서 있다.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라디오도 대본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생으로 라이브, 이게 진짜 리얼 라이브거든요. 그렇죠. 그냥 뇌피셜로 그냥 다 때려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또 이걸 또 발동을 걸다 보니까 1시간 금방 가서 오늘은 이제 리뷰는 좀 적당히 하고 뭐 리뷰를 사실 리뷰라고 할 게 없던 게 이제 다니 올모가 거의 원맨 쇼를 하면서 이제 뭐 뒤에도 이제 라입지히 프리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올모가 되게 라입지히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상을 그 잔부상 많이 시달리면서 지난 2시즌 동안 많이 경기에 투입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시스죠. 마르코 로제 감독이 이제 드디어 올모가 돌아왔다. 믿음의 덕장이죠, 덕장. 이 시대의 마지막 덕장. 마르코 로제 감독이 다니 올모를 극찬을 하면서
또 너무 어깨가 올라갈까봐 하지만 올모가 잘했지만 이거는 팀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그 올모가 지금 활약을 했잖아요 슈퍼컵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려간다라는 그런 루머가 많이 떠요. 올모를 원한다. 올모 원하는 팀들 올모. 올모를 원하는 팀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라입지히는 이제 올모를 볼모 삼아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드디어 이번 주가 이제 매치데이 그쵸. 이고 분데스리가가 이제 개막을 하는 주입니다. 시즌이 시작이 되는 주죠. 네. 근데 사실은 영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쵸. 2부 리그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약간 조금 1부가 늦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또 왕은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King is back. 이 시대 축구의 마지막 킹. King is back. 킹데스리가 돌아왔다. 불백 is king. 킹 태식이 돌아왔구나. King 아니 근데 아무튼 이번 분데스리가가 사실 좀 특별한 King 이유는 is 불백. 그 우리나라 그 12간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환갑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뭐 이모년 뭐 GT 뭐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네.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그 60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60년째 분데스리가가 바로 올 시즌입니다. 그래서 사실 1963년 60년째 분데스리가 올 시즌이라고요? 네, 60년째다 이번 째가. 아 이게 60번째 시즌이다. 60번째 생일이다 생일. 그래서 1963년 8월 24일 날 분데스리가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 시즌 60번째 갑절을 맞이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1라운드 경기들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건 뭐 모든 리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 시즌 리그 우승팀이 이제 오프닝을 이제 장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언 뮌헨이랑 베르더 브레멘이 바이언 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이언 뮌헨은 일격을 일단 당했죠. 그리고 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좀 있었고 막판에 이제 해리케인까지 이제 데려오면서 좋은 영입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토마스 뮬러랑 지금 노이어가 지금 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지금 네.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이 슈퍼컵 결승 같은 경우는 뭐 정규 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풀 스쿼드로 나오는 경기라고 봤을 때 풀 스쿼시죠. 살짝 조금 어려운 시즌이 예상된다라는 느낌을 경기를 통해서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근데 그 우파메카노가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좀 토마스 투헬은 좀 더 실험적인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 또이또인 게 브레멘도 그 8월 12일에 포칼 1라운드를 했어요. 포칼 1라운드를 치렀는데 그 3부 리그 빅토리아 켈른이랑 했는데 썰렸죠. 3대2로 썰려서 걔도 아웃, 면엔도 아웃. 그래서 둘 다 아웃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다. 뭐 공평한 거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원래는 이제 뭐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 갓 이적한 선수들을 뭐 선발로 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나 해리케인이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김민재 선수는 뭐 이제 프리시즌보다는 좋은 활약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뭐 세이브도 하나 했었고 사실 네. 뭐 그런 이제 활약들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또 이제 국내 이 언론의 이제 극성 언론들 치킨. 이게 잘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뭐 빨아줘야 되는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쫙쫙 빨았다. 김민자이 선수는 세리에의 킹입니다. 세리에에서 아니 올해 수비상을 받고 온 선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좀 국내에서 너무 또 언론에서 빨아주는 모습은 또 보기 좋지 않고요. 근데 또 레바민 아닙니까? 또 레바민에서 또 이런 플레이를 펼쳤다는 거에 사람들이 또 감탄할 만한 요소가 있고, 이런 게 바로 또 그 이모셔널한 그런 축구의 맛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난 경기로 이제 반추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은 토마스 투헬이 이게 지난 시즌 중간에 뮌헨 사령탑을 잡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나겔스만이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은 독일식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하지 마세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독일식 티키타카? 약간 이런 거를 사실 많이 이제 구축을 해놨고 패스를 이제 짧은 패스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기회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뮌헨의 스타일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작년 이제 시즌 도중에 투헬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이번 사실 저는 뭐 프리시즌 경기들 혹은 슈퍼컵 경기를 보면서 조금 좀 이번 시즌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그 와중에 이제 무시알라가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굴러갈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하지만 토마스 뮬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케인도 분데스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긴 하거든요. 기계긴 하지만 카네는 제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면은 면에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면 케인이 사실 득점 기계로 다들 알고 있지만 패스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 리그에서 50도움, 총 50도움을 한 선수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손흥민 선수 많이 빨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약간 국뽕이 들어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맞는데 내가 중요하죠. 토트넘에 처음에 가서 그때 이제 그 조금 자리 못 잡고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보면은 막 공격수 같은 역할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포지션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리 케인한테 뭔가 볼을 줘야 되는 약간 역할을 했을 때는 잘 안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손캐듀오라고 이제 언론에서 빨아주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면 케인이 축구 IQ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알아버린 거죠. 맹자다. 아, 쟤는 빨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몇 골 포기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너 먹여줄게. 네. 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손흥민이 우리 흥민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올라와서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 갔을 때 막 그게 뭐 빨아주는 또 인스타에다가 포스팅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콜라보도 사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대본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사람들이 이제 해리케인 우승 청부사라고 이제 뭐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귀신같이 이제 해리케인이 오니까 막 라이프치히한테도 슈퍼컵 지고 이제 막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관의 제왕이라는 또 그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해리케인이. 근데 이제 또 레바민에 왔으니까 또 그런 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 훌훌 털어버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브레멘전이 그 개막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현지 시간 금요일 저녁에 8시 반에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 3시 반이죠. 이제 첫 맞대결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전통 매치다. 전통 매치 한마디로. 그 분데스리가의 터줏대감들끼리 맞붙는 전통 매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 둘이서 제일 많이 경기를 치렀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1976회를 경기를 뛰었고 1976회요? 네. 그리고 브레멘은 1968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거의 1부 리그에 그냥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분데스리가를 버티고 있는 이 팀들이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브레멘은 지난 시즌에 이제 일부러 다시 복귀를 네. 가까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까스로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또 13위로 마치면서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근데 승격팀 치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베르도 브레멘의 그 역사, 그 도시의 크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브레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도시죠. 그렇게 큰 도시 아니에요. 오래된 도시죠. 네, 오래된 도시. 오래됐죠. 브레멘 역사가 음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서가 깊고 네. 뭐 독일의 모든 도시들이 그렇지만 그 예술 계통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뭐 아시는 거 있어요? 브레멘 음악단이 있고 아니 브레멘이 그 저기 누구죠? 그 유명한 작곡가의 고향 아닙니까? 그 이동국 선수요?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제가 지금 맥주를 좀 마셔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보온처럼 크기 작지만 알찬 도시다. 알찬 도시라는 그게 있고 음악가가 한 명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네. 상대 전적은 뮌헨이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60승 26무 26패.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분데스리가 포칼 포함한 공식 경기 31경기 그리고 분데스리가 27경기에서 베르더 브레멘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27경기 동안 그리고
최근 23번의 맞대결 중에서 22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압도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변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브레멘은 사실 지난 시즌 득점왕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필크룩 선수가 이제 16골을 넣으면서 은kun쿠와 동률이었죠. 네, 동률이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국가대표팀까지 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그냥 등지고 딱딱이랑 그리고 공 받고 키핑한 다음에 바로 패스 주고 연계해주는 플레이까지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 붙었을 때 이 해리 카네랑 필크룩의 이 맞대결도 사실 볼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적 시장에서 또 그 리버풀의 눈물 나비 케이타 선수를 FA로 이제 물어왔는데 네. 이게 그게 원래 싼 게 비지떡이에요. 오자마자 바로 부상을 다시 또 당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리버풀 팬분들이 이제 사실 들으면 이제 극대노하는 사건이기는 한데 이 나비 케이타가 거의 5년인가요? 5년을 있었죠 리버풀에. 근데 거의 한 850억 정도 썼는데 꿀꺽. 그냥 삼켜버리고 FA로 그냥 나왔는데 리버풀에서 4시즌인가 5시즌 동안 한 60경기 뛰었나요? 네. 그러니까 막 시즌당 한 15경기? 20경기도 그러니까 제 몫을 뛰었어. 못 해줬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를 일단 브레멘에 데려왔는데 데려오자마자 이제 본능이죠, 본능. 바로 부상을 다시 당해가지고 슬립 본능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이 선수가 이제 그 컨디션을 이제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은 예전에 사실 이 선수는 라이프치히 출신이거든요. 라이프치히에 네,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프리미어로 이제 이적을 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또 분데스리가를 또 씹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어떻게 보면은 그 폭격기죠, 폭격기. 레반도프스키의 동생 코브나츠키가 들어왔죠. 그래서 뒤셀도르프에서 사실은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2부긴 했지만 뭐 32경기 나와서 14골에 그 어시스트 9개를 했거든요. 아주 준수한 기록을 보여줬고 브레멘에서 오히려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브레멘이 어쨌든 뭐 승격 팀이기도 하고 이제 시즌 2번째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차기 때문에 원래 2년 차가 좀 전통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긴 한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 코브나츠키 선수가 1부까지 와가지고 또 활약을 해주면은 또 자신의 몸값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아무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뭐 경기는 어찌됐든 뮌헨 쪽으로 좀 기우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또 스페인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페인은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뭐 마땅한 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차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작년에 부임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초반 시즌에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거의 기적적으로 팀을 이제 6위로 올려 놓으면서 개조했죠, 개조. 네, 그 차비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13승 6무 7패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팀을 이제 개조를 시켜놨고 이번이 이제 그 차비 알론소 감독의 처음으로 이제 풀 시즌을 그렇죠. 맞이하는 그런 시즌인데 사실은 뭐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제 무사 디아비 네. 이적을 했죠. 네.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적 시장에서 또 좋은 선수들 보강을 했습니다. 그 그라닛 샤카가 다시 분데스리가로 돌아왔고요. 아스날에서 메넨글라드바흐 출신이었는데 그쵸. 다시 레버쿠젠으로 돌아왔군요. 글라드바흐 때 그때가 2013년 네. 시즌에 글라드바흐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 깡패였죠. 네,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그라닛 샤카였죠. 그때 이제 그때 죽였다. 그때 그냥 난리 죽였다. 났었죠.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엄청 잘했었고. 네. 근데 그 뭐 레버쿠젠이 뭐 좋은 영입도 하고 뭐 호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상성으로 따졌을 때 라이프치히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경기 지금까지 맞붙었었는데 승점 6점밖에 못 따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세다. 저세이긴 한데 그래서 뭐 이제 영입한 선수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또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비 감독이 처음으로 풀 시즌을 이제 꾸리는 시즌인데 네. 작년에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보여줬던 페이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샤카, 그리고 꼭 말씀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드려야 되는 선수가 누구냐? 빅터 보니페이스예요. 이 선수가 00년생이고 이게 2000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고 네. 벨기에 이제 생질로아즈에서 이제 이적을 한 선수인데 네. 그 작년에 유로파리그 10경기 나서 6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리그에서도 7골에 7골에 7어시스트. 1억을 벌었네요. 준수한 기록을 냈죠.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뭐 4부팀이기는 했지만 포칼에서 또 기가 4부팀 막다. 상태로 또 한 골을 넣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 그리고 레버쿠젠이 어찌됐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 중에 가장 알짜배기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뭐 거기에 이제 같은 뭐 분데스리가에서 이적하긴 했지만 요나스 호프만 선수도 보강이 됐고요.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미넨글라드바흐에서도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레버쿠젠이 아주 그냥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특히 잘해요. 이 선수가 지금까지 라이프치히를 10번 상대해서 6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마인츠에서 그때는 완전 그냥 애였죠. 애였는데 마인츠에 딱 새로 영입이 딱 됐을 때 그때 좀 그 경기 경험을 쌓으려고 마인츠에 왔었던 거거든요. 그때 뮌헨글라드바흐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상당하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재활을 잘 하고 묵묵히 이제 올라가면서 뮌헨글라드바흐, 도르트문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30살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황혼기지만 굉장히 본인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경기를 잘 치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 보강들도 좀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도 이제 비어츠 같은 선수들 네. 사실 경기 출장이 이제 적은데도 꾸준하게 이제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선수들이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레버쿠젠 이번 시즌을 조금 꾸려 나갈 예정인데 네. 사실 기대가 조금 저는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 두 팀이 조금 비슷해요. 이 두 팀이 굉장히 빠른 축구를 하는 걸로 지난 시즌에 유명했었는데 역습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팀들 중에 둘이었어요. 그래서 역습으로 바이에른 레버쿠젠은 10골을 넣었고 라이프치히는 9골을 넣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아닙니다. 네. 레버쿠젠은 10골을 넣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9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 역습의 선두가 누구냐? 무사 디아비였거든요. 근데 무사 디아비가 빠진 이 현재 과연 호프만 아니면은 그 보니페이스 뭐 이런 선수들이 과연 이 역할을 잘 대체를 해줄지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보니페이스는 약간 깡패 같은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네. 약간 투박한 듯 하지만 그 볼을 지키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다른 스타일인데 또 메시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메시.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 메시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투박한 메시. 알겠습니다. 볼을 뺏기질 않는다. 네. 골 결정력 굉장히 좋다.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지금 이제 슈퍼컵에서 뮌헨 쳐 부시면서 지금 호세죠. 호세기 때문에 지금 아마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거는 호각지세다. 올모 짱. 왜냐하면 다니엘보 컨디션도 좋기는 한데 올보. 제가 이번에 경기에서 또 눈여겨봤던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차비 시몬스. 아 정말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네. 너무나도 많은 활동량과 볼 컨트롤 완벽하게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뮌헨의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지렸다. 차비 시몬스 이번 시즌에 좀 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렌다. 그래서 한번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지만 저는 무승부 아니면 레버쿠젠 쪽으로 조금 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랑 이번에 승격한 팀이죠. 하이덴하임 1846. 네. 이에 맞붙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를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분노의 질주다. 네. 왜냐면은 볼프스부르크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1부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한 팀이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분데스리가 2부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축구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볼프스부르크는 이번에 지금 3시즌 연속으로 승격팀이랑 홈에서 첫 경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브레멘이 다시 올라왔을 때 홈에서 오프닝 경기를 이제 브레멘이랑 했고 그 전 시즌에는 이제 보쿰이 올라왔을 때 오프닝 경기를 이제 했는데 이번에 또 하이덴하임이랑 이제 또 시즌 개막 경기를 홈에서 네. 승격팀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흥미로운 매치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뭐 승격팀이 조금 미친 짓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볼프스부르크가 그래도 나름 또
짬이 좀 있는 팀 관록이 아닙니까? 있어요? 짬이 좀 있고 2008년도인가 우승도 한번 했었고 관록이 있어요. 짬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짬으로 좀 누르지 않을까. 스프린트 대 강대 강으로 하면은 야 짬으로 누른다. 어디 하이덴하임 지금 처음 분데스리가 올라와가지고 그쵸, 어디서 최초죠. 스프린트를 하고 있어. 내가 짬으로 찍어 누른다. 그래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아마 2019 시즌에 그 저기 누구죠? 우니온이 올라왔을 때 그쵸.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승격한 팀이 이제 하이덴하임인데 57번째 팀이에요. 분데스리가로 네. 승격한 팀 중. 그런 이제 상태인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이제 2부에서의 흐름을 보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승격팀이니까 나쁘지 않죠. 지난 10경기에서 1패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지난 10경기 중에 9경기에서 득점이 나올 정도로 득점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웨이에서도 좀 강한 편이어서 이제 2부 리그 있을 때는 이게 최근 9번의 어웨이 경기에서 그 진 적이 딱 2번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기거나 이겼겠죠. 7경기를. 그러니까 네. 뭐 어웨이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인데 이게 뭐 아무튼 2부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2부에서의 이제 이런 기록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이덴하임이 또 좋은 선수를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볼프스부르크랑 한번 맞다이를 떠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이덴하임 하면은 그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의 얀 니클라스 베스테 네. 이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선수가 99년생이고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왁구는 살벌해요. 왁구는 일단 살벌하고 99년생인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레프트 윙백입니다. 원래는. 근데 한 174 정도 되는 단신 윙백인데 네. 그 왁구로 그냥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왁구 왁구 축구라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 브라질에 약간 카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버래핑도 잘하고 드리블이 좋고 아 지난 시즌 12골 맞아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코너킥을 전담을 하고 킥이 좋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 페널티 그러니까 상대방의 페널티 에리어 안까지 볼을 몰고 들어오는 거의 깡패 김민재네요. 김민재. 거의 깡패 네. 거의 깡패인데 이 선수가 제 생각에는 지금 하이덴하임 있을 때도 레프트백이랑 레프트 윙을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에 34경기 나와가지고 12골에 13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PK를 차고 이래가지고 골을 조금 이제 득을 본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빠르고 킥도 좋고 돌파도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키가 작고 왁구가 좀 살벌하다 이거 빼고는 되게 완성이 되어 있는 99년생 선수다. 아니 그거 왜 빼요? 그거를 더해서 완성을 시키면 안 돼요. 왁구가 아쉽다. 왁구는 보시면 아는데 좀 살벌해요. 아니 그게 그를 오히려 완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살벌하고 근데 도르트문트 이제 U19 있을 때부터 되게 이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죠. 네. 그리고 저는 하이덴하임을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 팀을 사실 K리그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이덴하임이 2부 리그 안에서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어떻게 보자면은 뭐 1부 리그부터 쫙 재정적인 규모로 한 2부 리그까지 뭐 30 몇 팀을 이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은 한 32 정도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팀인데 이 경기력 하나만 가지고 지금 1부 리그에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거대한 팀들 뭐 함부르크나 뭐 이런 팀들도 지금 아직 2부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이덴하임 같은 팀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 본인들이 선수들한테 쏟는 예산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가성비가 좋은 팀인 거죠. 이런 거를 사실 이미 경험적으로도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런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게 하이덴하임 웅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팀을 주목하라. 조선의 리그가 이걸 배워야 된다. 배워야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볼프스부르크도 사실 뭐 녹록지는 않아요. 녹록지는 않고. 뭐가요? 네. 뭐가 녹록지 않은 거예요? 아니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 네. 이제 녹록지 않고 네. 그 뭐 영입을 막 그렇게 빅네임을 영입한 건 없습니다. 영입은 없는데 네. 어찌됐든 또 이 팀에서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이적생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요나스 윈드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또 노르웨이 사람이죠. 노르웨이는 추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북쪽에 이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차갑다. 네. 차갑다.
이름이 요나스 윈드 아닙니까? 아 바람이 분다. 바람이 이미 경기장 안에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 거죠. 이 선수가 아. 딱 등장하자마자. 싸늘하다. 지난 경기에 이제 24경기 나가서 6골 넣었는데 지난 시즌보다 저는 그 전 시즌에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14경기에 나와서 5골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득점력이 상당히 쏠쏠하고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뭐 그렇게 아주 뭐 막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 이제 시즌 전에 포칼에서 1골 1어시 기록을 하면서 이 선수가 올 시즌 뭔가 득점력이 만개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일단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하기도 하고 네. 지난 9경기에서 이제 한 번밖에 패를 한 게 없고 그리고 홈깡패다. 홈에서 지난 18번의 홈 경기 중에서 16경기에서 득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기에서는 득점은 무조건 볼프스부르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이기려면 최소 2골 이상 넣어야 된다. 최소 베스트 한 골. 최소로 2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좀 부담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경기는 이제 호펜하임과 프라이부르크이죠. 네. 그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시즌에 5위로 시즌 마감을 했고 네. 성적이 사실 상당히 좋았어요. 9번밖에 안 졌잖아요. 네. 9패밖에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패를 했던 이 팀들이 다 9위 안에 들어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강약 약강이다. 강약 약강을 제대로 보여주는 팀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팀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비겁한 팀이죠. 아 근데 이 팀은 좀 퐁당퐁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시즌은 약간 못했다가 한 시즌 또 잘했다가 한 시즌 못했다가 한 시즌 잘했다가 그도 그럴 것이 이 팀이 사실 좀 셀링 클럽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시즌 되게 잘하고 나면은 선수들 많이 가거든요. 또 이 슈트라이시 감독이 이 터줏대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서 이제 선수들을 막 잘 키워내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다 하산해라.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면서 좀 퐁당퐁당 경향이 좀 있다. 그런 리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도 있고 팀도 있고. 그게 그들만의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이 야생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곤충 중에도 그런 곤충이 있는데 제가 이게 맥주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패스, 제가 다음 패스요. 에피소드 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리그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스프링보드 리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어떤 리그들이었냐면 이제 벨기에 리그나 네. 리그앙이나 이제 이런 뭐 네덜란드나 네. 에레디비지에 이런 데들이 스프링보드 리그 소위 얘기해서 네. 빅클럽으로 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거쳐가야 되는 어떤 발구름판.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도 저기 네덜란드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인도벤. 완전히 딱 그 정석 루트를 타고 맨유에 입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팀들도 선수들이 여기서 잘 커서 또 이 선수를 팔면서 또 돈을 또 받고 그렇죠. 그 또 돈으로 그걸로 선수들 또 키우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재치 있게 투자를 하는 거죠. 재치가 있다고. 재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티안 슈트라이크 감독이 네. 굉장히 명장이고 덕장이다. 아. 왜냐하면은 이 체제를 잘 갖고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와꾸를 보면 덕장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 와꾸를 보면 좀 야비하게 생겼어요. 사나워요. 좀 굉장히. 야비하게 생겼어요. 소리도 막 아주 막 그러니까- 야멸차게 지르고. 그러니까 강약 약강. 딱 그런 스타일의 이제 감독인데 아무튼 어린애들한테 아주 그냥 싹 잡고 좀 더 자기보다 머리가 커진 것 같으면 빨리 보내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기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렇게 큰 도시 아니에요. 남쪽에 조용한 네, 조용한 프라이버그 그 슈바츠발트가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스위스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바젤 이런 데서는 네. 지금 금방 와요. 진짜 운전해서 오면 1시간 반, 2시간 안 걸려서 프라이버그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차로. 알겠습니다. 기차 타면 이체에 따면 더 빠르고. 알겠습니다. 기차 그 우리나라의 KTX 같은 게 이제 이체인데 이체를 따면은 더 빠르죠. 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시내가 모두 30km예요. 맞아요. 차가 그냥 걸어 다니기 야, 참 좋은 도시다. 그래서 슈트라이시 감독이 선수들한테 야 슈퍼카 왜 사? 30km밖에 못 타는데 나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취했어요? 자전거의 도시다. 네, 자전거의 도시고 사실 조금 깝깝한 경향이 좀 있죠. 저 같은 한국인은 사실 좀 깝깝하다. 그 저희 형이 프라이버그에서 대학을 나왔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 여기 거들먹거리. 거들은 피워요. 프라이버그 대학교에 가면 네. 거기에 딱 그게 적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건가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마르크스 사상 뭐 이런 건가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튼, 네. 그리고 이 두 팀의 경기를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친 세트 피스 대 반 세트 피스. 네. 프라이부르크는 저기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아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가 많아가지고 세트피스에서만 사실 지난 시즌 21골을 박아넣고,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반 세트피스, 세트피스 안에 세트피스에서 9골 넣었어요. 그 중에 7골은 뭐다? 페널티킥이다.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데드볼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호펜하임은 세트피스를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고, 프라이부르크는 많이 내줘라, 최대한 파울을 많이 해서 이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려라. 네. 제가 드리는 1급 비밀 전략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슈트라이시 감독님 잘 들으세요. 네. 네. 근데 뭐 슈트라이크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기예요. 왜냐하면 호펜하임이 유독 프라이부르크에 약해요.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약하다기보다 지금 호펜하임의 수장 마테라쪼 감독이 네. 그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6번 프라이부르크랑 이제 만나서 경기를 했는데 모두 패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 감독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죠. 5번을 졌고 호펜하임에서 이제 1번을 졌는데 네. 지금 호펜하임이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뭐 성적도 그렇게 좋지 많이 안 않았고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 36경기 중에서 35경기에서 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클린시트라고 하죠. 네. 실점을 안 하는 경기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한 시즌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수비와 이제 골키퍼가 뒤가 행하네요. 좀 없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이 경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홈 경기에서도 21번의 홈 경기에서 20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헐겁다. 그러니까 들락날락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프라이부르크가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프라이부르크 쉽게 이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경기 보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랑 멘셴글라드바흐인데 네. 그 아우크스부르크가 개막전에서 지금 지난 2시즌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약했어요. 2경기 다 4대 떡으로 졌거든요. 사떡. 근데 심지어 상대가 누구였냐? 바로 전 경기에 이제 붙는 팀들이 이제 호펜하임과 프라이부르크. 네. 4대 떡으로 이제 개막전에서 졌어요. 홈에서. 네. 홈에서. 그리고 이제 홈에서 개막전을 하는 게 거의 이긴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팀의 역사상. 네. 원정을 좋아한다. 홈에서 개막전. 팬들 그 하면서 시끄러워가지고 축구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쑥스러운 거지. 이게 왜냐면 개막전은 샤이보스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미국 이제 대선 때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정치로 그- 바로 들어가시네. 뭐 샤이 트럼프도 있었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공화당의 후보자들이 나오면은 네.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공화당 쪽은 완전 이제 자유보수 쪽이기 때문에 네. 좀 언행이 좀 거칠 때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홍준표가 홍카콜라. 있고 네. 이거 왜 얘기하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샤이 트럼프, 샤이 홍준표가 있는데 네. 이 아우크스부르크는 팬들한테 샤이한 거죠. 아. 그러니까 개막전에서 좀 쑥스러우니까 네. 이제 홈에서 홈팬들 앞에서 뭔가 승리를 하기는 좀 쑥스럽다. 네. 그런 게 있어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대2로 개막전에서 홈에서 비긴 뒤에 네. 그 이후로 6번을 그냥 개막전 홈에서 져버렸어요. 털렸다. 근데 더 웃긴 게 그동안 단 한 골도 넣지를 못했다. 아웃국이 조금 시동이 좀 늦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느리고 근데 왜냐하면 꾸역꾸역 강등은 안 돼요 또. 잘 버티는 팀입니다. 진짜 잘 버텨요. 저는 좀 신기해요, 사실. 네, 강등이 안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랑 이제 멘셴글라드바흐가 이제 개막전에 붙는 이 첫 라운드에서 붙는데, 근데 이제 사실 지난 시즌 마지막 매치데이 때 이 둘이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정 경기였었는데 아우크스부르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뭐 마치 홈 경기가 아니었던 게 너무 다행인 것처럼. 근데 요번에 이제 홈에서 이제 맞붙기 때문에 이 승부의 향방은 알 수가 없다. 가장 최근에 맞붙은 상대지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뮌헨글라드바흐는 지금 좀 전력이 많이 손실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쵸. 마커스 튀람이랑
요나스 호프만이 지난 시즌에 13골 넣고 12골 넣고 그리고 슈팅들도 슈팅들도 8골 넣고 나갔어. 다 뭐 벤세바니 뭐 이런 선수 6골 넣고 다 했는데 얘네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득점력의 거의 뭐 3분의 2를 차지하는 선수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는 거야? 하지만 4분의 3이죠. 4분의 3. 네, 하지만 맞바꾼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토마스 크반샤라, 그다음에 율리안 바이글도 왔고요. 아 바이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영입이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나갔죠. 튀랑이나 호프만이나 슈틴들 이런 선수 갔는데 네. 프랑코 노라또 왔고 크반샤라, 바이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왔고 지금은 부상 중이지만 저는 이제 또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이제 마누 코네가 이제 중원에서 네. 몸빵과 탈압박이 되는 정말 흔치 않은 유럽 리그에서 뛰는 네. 뭐 이 선수는 흑인 선수이긴 하지만 네. 오. 네. 네. 정말 흔치 않은 선수인데 지금 이제 부상 복귀까지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크반샤라의 득점력, 그다음에 바이글이 또 중원에서 마누코네와의 이제 호흡 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뭐 글라드박도 좋은 영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아우스부르크가 지금 선수 보강이 이번 시즌 없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피가 아우스부르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다가 어디죠? 저기 아인토벤. 네. 거스 히딩크 감독님의 아인토벤으로 후스 히딩크. 거스 히딩크 감독님의 그 아인토벤으로 떠났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보강이 이제 마땅한 보강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기대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거인 네. 02년생 디온 벨조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아 월드컵 베이비. 월드컵 베이비이고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태어난 선수이고 네. 키가 194인가 뭐 아무튼 이야.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정통 타겟형 스트라이커다. 우리나라에는 이동국 선수가 있죠. 네. 김신욱 선수 아닌가요? 김신욱 선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진짜 정통 타겟형 스트라이커다라고 보는 선수는 저는 이동국 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브레멘. 아 그쵸, 브레멘에서 뛰었었죠. 전 브레멘 출신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랑 보쿰의 경기인데 네. 보쿰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노답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아우스부르크랑 쾰른 빼고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따낸 승점이 9점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이제 두 팀한테 이겼으니까 6점 획득했고 3번 비겼겠죠. 네. 그러니까 원정에서 매우 약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24번의 보쿰과의 경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17승 7무. 그러니까 지난 경기들을 쭉 봐보면 17승 7무로 진 적이 없고 네. 보쿰이 마지막으로 이겼던 경기가 87년이라 그러니까 거의 뭐 말을 다 했죠. 양민 학살이네요, 이거 완전. 87년이면은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쵸? 네. 네. 씨. 나이를 갑자기 얘기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제 그때 이기고 보쿰은 그 원정에서 슈가를 이긴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시즌은 또 보쿰이 엄청나게 원정에서 약했다. 그런데 보쿰이 뭐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가 많이 들어왔냐?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 시즌과 비슷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확률적으로 높죠. 높다. 아니, 오히려 퇴보할 수 있죠. 퇴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슈가는 또 지난 시즌에는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겨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승을 했죠. 사실 경기력은 슈투트가르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다만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이지. 왜냐? 슈투트가르트에 새로 들어왔죠. 뭐 정우영 선수도 있지만 네. 그 전부터 이토, 하라구치, 와타루 일본 선수들이 정서적으로 가깝다고요? 정서적으로. 왜냐면 엔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엔도. 주장이기도 하고 완전 짬이 뭐 찰대로 찬 선수고. 엔도는 그 마우스피스가 마스코트죠. 그쵸.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운동 선수들이 마우스피스 꼭 껴야 됩니다. 그 NBA 선수들 보면 네. 스테판 커리가 이제 그걸로 되게 유명하고 이제 예전에 코비도 그랬고 그 마우스피스를 씹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군요. 네. 아니 근데 그 엔도 와타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안 씹어요. 항상 그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형적인 일본인처럼.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엔도 선수. 네. 머리도 모범생처럼 깎고 다니지 않나요? 네. 아니 그 캡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캡틴 아니었으면 염색하고 난리 났다. 그렇지. 근데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완장을 지어주면은 되게 무섭게 변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완장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젊음과 그 노장의 대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보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평균 연령이 거의 30세에 가까웠어요. 29세였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24.7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연소 팀과 최고령 팀이었었는데 이제 과연 올 시즌은 어떻게 될지 이 형들이 짬으로 누를 것이냐 아니면 동생들이 야 뭐 나이 먹었다고 뭐 돼? 하면서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킬 것이냐. 네. 그게 또 볼만하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각 팀의 뭐 이제 한 명씩 조금 눈여겨볼 선수라고 한다면 저는 보쿰에는 안토니 로실라. 네, 로실라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들 로실라를 무시하지만 저는 누가 보쿰에서 무시했어요? 로실라가 일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슈가 같은 경우는 새로 영입한 세로 기하시 선수가 있어요. 기라시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슈가가 뭐 그냥 가볍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슈가가 싶습니다. 이긴다고요? 네,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팀워크가 아직 그 잘 갖춰져 있는 조금은 진부하지만 그래도 형님들의 그 연륜이죠. 형님들의 연륜으로 잡는다. 네, 보쿰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슈가가 이길 것 같고 정우영 선수가 경기에 뛸 거다. 뛰겠죠. 저는 주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영 선수는. 네. 그 김민철 선수랑은 좀 다른 게 그 정우영 선수는 일단 분데스리가에서 뛴 경력이 있고 밥이 좀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노련해요. 정우영 선수도 나이가 어린 편이거든요. 그죠, 아직 어리죠. 9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미 노련하다 플레이가. 한국 축구의 희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키보다 키보. 네. 하지만 이토, 하라구치, 이토 완전 붙박이 그쵸. 쿠션이고 하라구치, 엔도 뭐 하라구치. 정서적으로 좀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굉장히 그 친일이죠. 그러니까 친한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친일 붙어요? 아니요, 친한이라고 하면 또 좋은 표현 아닙니까? 네. 근데 친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거고. 조혜지 씨는 지일파라고 좀 하면 좋겠네요. 지일파. 아니죠. 뭐 친일파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랑 켈른인데 이게 완전 저거죠. 또 뭐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들의 이제 한판 승부인데 서독일의 이 자존심이죠. 단판 승부죠. 그리고 일단은 두 도시 다 굉장히 큰 도시고 그렇죠. 켈른은 뭐 거의 독일 전역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인구가 4대 많은 도시죠. 4대 도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4대 도시죠. 엄청나게 큽니다. 시골이지만 근데 도르트문트는 사실 중소도시죠. 공업 도르트문트는 도시예요, 하지만 공업 도시. 도르트문트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이 많고요. 네, 그게 왜요? 도르트문트부터 살펴보면 네. 사실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키맨을 하나 잃었어요. 네. 주드 벨링엄이 이제 레알로 그렇죠. 이적을 했죠. 레알이죠. 네, 레알로 갔고 네. 그 다음에 또 미키 마우스죠. 미키 판더펜이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선수들이 이제 두 명이 빠졌는데 또 프리시즌 경기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면 느낌은 좋아요. 그 일단 볼프스부르크에서 도망차죠. 도망차를 영입을 했습니다. 온메차 선수. 네. 온메차 선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죠. 00년생이고요. 네. 그 요새 보면은 9900, 01년생 네.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게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아니 그 선수들이 한창 올라갈 때긴 한데 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연륜이 있는 선수들이 이거 꽉 잡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막 여기저기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튀어나오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튀어나와 막 여기저기서 이 00년생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젠지 세대? 약간 그런 게 축구판에도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또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게 엘링 할란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란트가 상당하죠. 네. 자, 그래서 그 돌문 같은 경우는 홈에서 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켈른 상대로는 너무 압도적이다. 그쵸. 그 지난 32년 동안 켈른을 상대로 23번 홈 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뭐 패 죽인다는 거죠. 켈린 상대로
또 뭐 강하기도 하고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레멘한테 한번 홈에서 지고 나서 19경기째 지금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 12경기의 홈경기에서 11경기를 승리를 또 따냈고요. 네. 지금 도르트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 에이스는 세바스티안 할러다. 폼이 매우 좋습니다. 할러. 마지막에 지난 시즌에 6경기에서 5골을 지금 넣고 있는 상태고 네. 켈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돌문 원정에서 유독 약하고 네. 이 중에 또 보면은 최근에 이제 7승 13무 27패 이렇게 지금 뭐 돌문 원정에서 이랬다고 하는데 네. 20경기 이 중에 20경기 중에 한 골도 못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맞아요. 네. 이제 켈른이 돌문 상대로는 굉장히 약하. 근데 사실 도르트문트 원정은 힘든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르트문트 그 뭐죠? 8만 겔버반트죠. 갤버반트인데 네. 저기 뭐야? 노랑벽. 지그날 이두나 파크죠? 노랑 통닭벽이죠.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 가 보면은 네. 이게 인원도 수용 인원인데 네. 8만이 넘죠. 이게 8만 대장경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가팔라요. 너무 가팔라서 네. 가서 보면은 그게 왜 갤베반트라고 불리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이거 가봐야지 알아요. 네. 가봐야지 알고 뭐 경기장 오래되고 낡았는데 오늘따라 거드름을 많이 피우시네요. 네. 술 취했어. 술 기운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서 실제로 보면은 왜 네. 도르트문트의 원정이 지옥길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엑스팩터가 하나가 있죠. 그 도르트문트의 새로운 주장이죠. 엠레찬 네. 선수가 엑스팩터예요. 네. 이 선수가 쾰른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정에서 쾰른이 도르트문트 상대로 굉장히 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엑스팩터가 들어간다. FX 함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거 약간 그거네요. 백투더 퓨처네. 네. 찬의 그 토템을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백투더 퓨처네. 네. 백투더 퓨처에서 이게 이 실험이 성공할 거냐 안 성공할 거냐. 네.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거냐. 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엠레찬은 쾰른 상대로 2무 2패다. 네. 그래서 이 엠레찬의 이 마가 낀 도르트문트는 과연 쾰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 또 약간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네. 이 선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 입으로 이 이름을 올리는 것 같은데 쾰른의 네. 뭐라 그래야 될까 라스트 댄스. 그러니까 쾰른의 그 돔이죠, 돔. 그러니까 쾰른의 왕돔. 저기 이게 맥주 마시니까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참돔. 쾰른의 레전드 누구죠? 포돌스키. 포돌스키가 떠나고 나서 네. 쾰른의 지역 주민들이 쾰른 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왕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선수 네. 모데스트. 모데스트. 모데스트가 돌문으로 갔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백전노장이죠, 사실 모데스트는. 근데 쾰른 팬들한테는 사실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모데스트가 쾰른 여러 번 살렸습니다. 네. 네. 그렇죠. 쾰른은 사실 모데스트한테 굉장히 감사해야죠. 진짜로. 네. 그래서 이 모데스트가 예전에는 골을 넣고 한번 춤을 사야죠. 췄어요. 밥 한 번 사야죠. 국밥으로. 네. 그 춤을 진짜 여러 번 췄는데 머릿고기 추가해서. 그래서 제가 쾰른 라스트 댄스라고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돌문으로 떠났는데 네. 과연 모데스트가 이 경기에 나설 것이냐. 네. 이제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그다음에 마인츠 경기입니다. 네, 마인츠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달리기의 싸움이다. 아까도 스프린트의 싸움 있잖아요. 그거는 스프린트였고 이거는 마라톤. 누가 더 많이 달리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은 경기당 선수 전원이 118.5km를 뛰는 팀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뛰는 팀이고 마인츠도 117.4km로 지난 시즌에 쾰른 119km거든요. 쾰른은 이제 뭐 넘사벽이고 그 바로 바짝 쫓고 있는 게 유니온 베를린, 마인츠예요. 그래서 이 탑2, 탑3 이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다. 이 경기를 보면은 데드볼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17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만 우니온 베를린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21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프라이부르크 넣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넣은 팀이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다. 그러면은 우니온 베를린은 세트피스도 잘하고 개 달리고
이제 그런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니온이 사실 마인츠한테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뭐 15골을 이제 우니온이 마인츠를 상대로 이제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를 상대로도 네, 집어넣었죠. 집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골득실 차도 이제 8골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비도 잘하고 득점도 잘한다. 마인츠 상대로는 다 잘한다. 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4위를 차지를 하면서 네. 창단 처음으로 이제 챔스 가죠. 챔스를 갔죠.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인테르의 심장이죠. 네. 로빈 고센세를 데려왔습니다. 고젠스를 데려왔죠. 맞아요. 고 선생님을 데려왔는데 어우, 그 좀 저기 일본 저기가 강해요. 아니 이름이 고센스인데 어떻게요? 그 고센세라고 하길래 고젠스인데. 고센세. 네. 이 외색이 좀 짙으시네요. 외색이. 선생님을 고 선생님 데려왔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적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마인츠가 유니온 상대로는 뭐 4경기 지금 뛰면서 3승 1무, 그러니까 유니온이 앞서고 있어. 3승 1무로 지금 마인츠가 지금 최근 4경기에서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5번째 경기, 그러니까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다음슈타트입니다. 네. 백승호의 다름슈타트다. 다음슈타트는 사실은 헬러죠. 마르셀 헬러. 마르셀의 마르셀 헬러죠. 엄석대죠. 네. 석대가 사실은 다름슈타트를 정말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자리를 물려준 거죠. 어디 갔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아세요? 모릅니다. 그 마지막 꽃을 피우고 은퇴한 장렬하게 은퇴하지 않았을까요?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낮은 리그에서 아직도 열정을 불태우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마르셀 헬러를 한창 빨아줄 때 네. 이제 이 헬러 형님이 엄석대일 때가 2014년이었어요. 네. 2014, 15년 이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미 약간 네. 이렇게 막 나이가 많았어요. 젊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30살 넘었었을 네. 거예요 그때. 86년생이니까 네. 지금은 뭐 안타깝게 지금 무직자로 살고 계신 상태네요. 아니 뭐 그래도 밥이 있으니까 또 축구 쪽 관련해가지고 개통으로 좀 일하시면서 또 벌이 좀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소속이 돼 있다가. 그러면은 뭐 지금 좀 휴식할 시기네요. 네. 뭐 거의 다 뛸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포지션이 지금 그럼요. 뭐 주면 그냥 다 한다. 괜히 엄석대가 아니고 다음 스타트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네. 아니 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이번 시즌이 좀 기념비적인 게 그 외색, 조혜지 씨가 좋아하는 그 외색의 대표 주자죠. 원래 전통적인 일본 일본 강국이었죠. 주장이죠. 주장을 지금 프랑크푸르트 주장을 지금 몇 시즌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모르겠네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하세베 마코토 선수가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 지금은 로데죠. 네, 프랑크푸르트의 그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범근 선수를 제치고. 원래는 사실 분근차가 그쵸.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네. 뭐 진짜 막 지하철역에도 그 말벅지 말벅지 사진으로 그 레전드로 이제 한 켠을 차지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가면 거기서 그 막 물어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비스트 분근차 이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허벅지가 좋았나 이런 너스레까지 떠시면서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베테랑 하세베 선수가 이번 다름슈타트와의 경기를 통해서 그 옛날,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전설의 레전드 골키퍼가 있다고 하네요. 울리 슈타인 선수를 제치고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령 프랑크푸르트 선수로 기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38살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18살 선수인가요? 프랑크푸르트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냥 속된 말로 개쩐다. 어떻게 38살인데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 정도의 폼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선수가 너무 존경스럽고 이 선수를 나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세베 선수는 굉장히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토템이죠. 그냥 팀에 있으면은 하세베 형도 저렇게 뛰는데. 네, 저희 이번 2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낼 시간이 돼가지고 엔딩송이 나오네요. 네.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마지막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다음 슈타트 경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